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고혈압을 약을 끊고 고혈압이 정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끊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고혈압이라고 하면 이제 생활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조절이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고혈압의 기전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드레날린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이 되고 심장 근육이 수축이 되고 이런 기전을 통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심장 근육이나 혈관 수축을 억제하는 그런 양약들을 써서 억제하는 것이 대부분의 혈압 치료인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 근육이 수축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겠느냐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면 사상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유효한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면 고혈압에 좋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어떤 명상이나 단전호흡이나 또 그밖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고혈압 치료라는 것이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그런 생활 관리나 명상이나 이런 그런 방법들을 보조 방법들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주로 이제 보게 되는 환자들은 그런 케이스들인데요.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체질별로 좀 더 자세하게 맞춤 스트레스 관리라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 방법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사상의학의 기본 원리고 치료하면서 약물도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고 어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끔 만드는데 체질의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음인이나 소음인이나 소양인이나 태양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어떤 퇴직 상황이 명예퇴직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IMF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각각 달라요. 어떤 분은 돈이 너무 적어진 거에 첫 번째 가장 스트레스 받고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함이 없어졌을 때 돈은 좀 적더라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어떤 겉으로 비춰지는 그런 외모 그것이 초라해진 거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돈은 좀 적고 명예는 좀 없더라 하더라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식으로 각각 개인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체질이 분류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그렇게 원인이 다르다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망가지는 장기도 역시 다르게 된다. 그래서 망가진 장기를 찾아서 어떤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상의학이고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관련된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당뇨 그 밖에 어떤 기타 성인병 일체까지 사상체질의학을 통해서 스트레스로 인해 손상된 장기까지 기운의 흐름을 막힌 곳을 뚫어주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사상의학은 고혈압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질별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체질별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가 막힌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기가 울결됐다, 기가 울체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화병이 생기는 것이죠. 기울화 해서 기가 울체되면 화로 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다 심장의 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심장의 화가 체질별로 받는 원인도 다르고 심장의 화가 망가뜨리는 장기도 다르다 이런 것이 체질의학에서는 아주 스트레스를 체질별로 분류해서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또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죠. 각각의 단계는 증상에 따라서 수면의 정도라든지 또 소화의 상태라든지 대소변의 상태라든지 땀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계를 나누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망가졌는지를 보고 같은 소음인을 하더라도 인삼을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진피를 쓸 것인지 향부제를 쓸 것인지 백추를 쓸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단계별 약물을 결정하게 되고, 소양인의 경우도 뭐 숙주향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숙주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발산시켜주는 흉계나 방풍 이런 것들을 위주로 쓸 것인지, 숙주향을 쓸 것인지, 아니면 아주 속이 좀 열이 많으면 생주향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각 단계별로 스트레스의 강도에 따라서 망가진 부위를 정확하게 지표 증상을 통해서 판단해서 약물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생활관리나 또 어떤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임상 거의 사상학이 알려진 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120년 가까이 이게 효과적으로 많은 한의사들이 활용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스트레스 관리는 가장 체계적으로 사상학이 관리를 하고 있고, 따라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밀접하게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들은 사상의학이 가장 답이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역시 마찬가지고요. 각 단계별로 치료를 할 때 사상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25년, 26년 임상을 하고 있는데, 임상을 하면서 점점 사상의학을 쓸수록 환자분들의 마음의 안정과 몸의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상의학이 정말 위대한 우리의 유산이구나, 우리나라만의 정말 보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쓰면 쓸수록 정말 감탄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함께 치료되는 그런 결과를 보기 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고혈압 치료 사례를 또 다시 말씀드리면서 스트레스와 고혈압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치료하신 여자분 환자입니다. 이분은 67세 여자분으로서 장손집 맏며느리입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테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았고 혼자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동반되는 고혈압, 또 불면, 우울증, 또 당뇨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면서 오셨는데, 체질 검사는 요즘 객관적으로 하는 QSCC라는 객관적인 체질 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 소양인 체질로 나왔고, 소양인 체질이면 당연히 어떤 신장 기능이 부족해서 화가 많아지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느 단계를 망가뜨렸느냐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분은 상당히 많이 망가진 4단계의 질병, 그렇게 분석을 하고 음허, 오열증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단계에서 써야 되는 약물을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의 지금 개선되는 증상의 모습은 저희가 치료를 하면서 거의 한 달 정도 됐을 때 혈압이 정상보다 더 떨어져서 그때부터 양약 혈압약을 반으로 줄였고, 또 그 이후에 한 보름 지나고 나서 계속 좋아지다가 또 다시 혈압이 정상의 가장 밑부분, 낮은 정상 현상이 생겼을 때 다시 혈압약을 4분의 1로 줄이고, 결국은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서 양약을 모두 끊고 잠도 잘 자고 머리도 안 아프고 또 혈압도 조절되고 있는 그런 분으로서 나중에 유지요법을 해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혈압과 당뇨 이런 것들은 같이 온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한꺼번에 오는 것을. 그런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은 결국 스트레스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체질별로 명확하게 단계별로 구별해서 치료하는 사상의학이 어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임상 사례에서 규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혈압의 어떤 단계별 치료라든지 체질별 치료라든지 이런 원칙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인지,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호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가 제시하는 환자분들 생활 관리 방법이죠. 결국은 대사가 잘 되려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산소와 영양 공급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자세가 좋아서 호흡을 잘 해야 되고 음식을 체질별로 만들어서 먹고 그런 것이 결국은 대사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사상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앞으로 몇 편에 걸쳐서 고혈압을 먼저 시작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명드리면서 한국에 있는 사상의학의 우수한 점 여러분들께 사상의학은 결국 근본적인 치료할 수 있는 한국이 가진 가장 보배스러운 의학이다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움직이는 한의사 김선호였습니다.